저희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은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교수님. 그런 말이 좀 있었죠. 뭐 전직 의원께서도 뭐 반농담처럼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로 돼버렸습니다. 뭐 현 정권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뭐 좋은 인상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듣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뭐 지금 그 홍보수석 발표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유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청와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사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의 총리 후보를 청문회에 가는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일종의 오기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게 오기 인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적당한 후보감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희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그야말로 총리가 사표를 낸 그 당시에 반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우습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두 번의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사표를 반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희극적인 효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정부가 상당히 그 통치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게 되는데요. 총리 후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네. 두 번의 후보를 지명하고 난 이후에 이 사표를 반려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가? 또 하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요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비서실장 없이는 대통령이 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정권이 과연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도 레이건 대통령 당시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리건과 베이커 실장과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서로 대통령에게 실장과 외무장관을 뭐 말하지도 않고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정 난조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 큰 그림과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오히려 방점을 두었고 세세한 일들은 리건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베이커 국무장관이 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상당한 국정 난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기춘 비서실장, 일단 인사 책임 이 난맥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일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뭐 새누리당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당 내 비주류,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이계 쪽에서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사 난맥상이 있어 왔는데, 비서실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이죠. 특히 야당에서는 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은 지금 유임시키는 김기춘 인사위원장을, 비서실장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국정 공백이 여러 번 있어 왔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 없이 꾸려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서울 서대문 을이죠.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재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라고 해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에 오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동작을, 서대문을 두 군데 재보궐선거가 7월 30일에 치러지게 됐었는데 일단 이렇게 돼서 의원직을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요.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일단
형기를 다 채웠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개월 만기 채우고 출소를 예, 한 상황입니다. 출소해서 지금 다시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건 유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잃게 돼 있었는데 네. 법에 따라서 의원직은 일단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일단 유지하게 됐고 7월 재보선에서는 서대문 을은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은 비서실장 없이는 대통령이 일할 수 없는 정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워낙 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교체된다는 여론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단 비서실장 유임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쨌든 뭐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논란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5기 인사 아니냐, 그리고 희극이다, 그리고 통치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아주 혹평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 걱정하는 것은 이게 이른바 좀 정부가 좀 희화화된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총리를 2명 그럴 거 총리를 갖다 못 구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한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전부터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중진이건 특히 친이계건 걸 보면은 과거에 이른바 YS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서청원 의원, 이인재 의원 다 마찬가지죠. 그 제가 그분들은 아니고 다른 YS계 중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김기춘 실장은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안기부에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적으로서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보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정권 초기에서는 그런 것이 아래 깔려 있지만 이제는 이른바 레임덕이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분출하기 때문에 저는 과연 김 실장이 얼마나 더 이 정부에 있을지 저는 그렇게 좀 낙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홍원 총리 사의를 표명하고 2달 만에 유임이 결정된 건데 과연 사의를 표명했던 총리가 국정을 잘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책임 총리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총리가 책임 총리의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역대 뭐 정권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총리의 역할은 사실은 그 뭐 속된 말로는 얼굴마담 총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대독 총리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역할 이외에는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홍원 총리가 계속 된다라고 할지라도 역시 총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홍원 총리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마무리를 그동안에 잘 해오려고 노력했던 점은 네. 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유임에 상당히 플러스가 된 부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개혁을 위해서 총리를 유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요. 예, 그 사실 좀 모양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본인께서 이제 총리를 다시 한다 그래도 그렇게 무슨 새로운 소명의식이랄까 무슨 신바람 같은 게 있겠습니까? 사실 또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총리가 대체로 얘기해서 그 의전과 대독을 하고 국회에 가서 가장 훌륭한 총리는 뭐냐? 국회에 가서 야당의 날카로운 질문을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기는 사람이 제일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총리는 그것도 못했어요. 뭐 지나간 일이지만 조은찬 총리는 그것도 잘 못했고 김항식 총리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정홍원 총리는 뭐 김항식 총리 전 총리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이 이미 좀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로 볼 때는 큰 뭐 이렇게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뭐 야당의 어떤 질문을 예리한 공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뭐 그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죠. 뭐 더 이상은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
오기 인사가 아니냐라고 김민정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청문회 시스템에서 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여당 내에서 특히 이제 그런 반발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뭐 거부감이라 할까요? 하여튼 지금 마치 이제 먼지털이식 뭐 신상 공격하고 그리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정의와 신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들이 지금 고물처럼 터져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여권 내 기류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권에서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인사청문회가 유죄가 아니라 사전 금정이 유죄인 거지요. 제대로 사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발표되면 바로 그 다음날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양반들을 그동안에 후보로 지명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를 할 때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 청와대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사수석을 지금 새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기들도 이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 뭐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도 인사위원회가 비서실장 주재로 해서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비선에서 추천을 했고 그 추천이 곧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이것은 여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청문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 오히려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양반을 뽑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사실 근데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청문회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지금의 야당이 뿌린 김대중 정권 때였고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그 청문회 기준을 엄청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낙마가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야당 했을 때 입장이 다르고 자기들이 집권당 했을 때 입장이 다르면 난 그것은 그 정당은 꽤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 최소한도 새누리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을 찾는 것도 또 분수가 있지. 지금 시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으는 것 힘들 것이다 하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으나 하는 거. 이런 비판을 좀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보 전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성완종 의원은 지역구가 충남 서산시 태안군인데 이로써 730 재보궐선거에서 한 곳이 더 추가되게 됐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고요. 네. 1심에서 1심, 2심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원래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당선됐었고요. 그 자유선진당 소속이었고 선진통일당이 나중에 됐고 새누리당과 대선 때 합당하는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이 됐고요. 의원직 상실하게 돼서 충남 서산 태안에서도 7월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재선거죠? 의원직. 이런 경우는 재선거가 되겠습니다. 재선거죠. 예, 네.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네. 예,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인사수석 신설 부활하고요. 인사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 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인데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미 정권이 3분의 1이 지나갔지 않습니까요? 과거 정권 보면은 인사에 실수하는 것이 정권 초였습니다. 왜냐하면 급작히 들어와서 정권 인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과연 대통령이 과거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총리와 내각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짚어볼 점은 좀 많다고 봅니다. 네. 자, 정홍원 후보. 그건 물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